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심장병 의사의 12년 실험 기록에 대해서 에셀스틴 박사의 기록입니다. 이제 바이패스에 대해서 그러나 파발로르 박사와 나는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언쟁을 해본 적이 없다. 파발로 이분이 혈관에 대한 그분은 라커룸에서 이렇게 아르니 박사는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군요. 2000년에 7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목적은 첨단 의학을 향한 나의 열정은 맹렬했지만 그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노력의 미약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응급상황의 간상 동맥 환자는 바이패스와 같은 첨단 의학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응급상황을 제외한다면 음식을 통한 혈관 치료 과정에 모든 환자들을 참여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 또한 나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심장병 전문의들이 심장병의 첨단 의학을 접목시켜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의학 산업에 의심 어린 시선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존 쿡 박사가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이다. 혈관 확장 시술의 경우에 당장 가슴 통증을 먹게 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더욱이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지.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심장병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풍선 카테드로 혈관을 넓히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 혈관 대벽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의 의사가 혈관 확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듯이 말하면은 그분에게 저는 음식으로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병원 뒷문으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혈관 확장 시술은 응급 상황이나 다른 치료로 증상이 회복되지 않을 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LA 세다스 시나이 병원의 제임스 포레스터 박사와 브래드맨 샤 박사는 심장 전문들이 너무 빨리 혈관 확장 시술과 바이패스 시술을 권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혈관 조영술로 심근경색이라는 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도 없고 그것이 혈관을 재생시킨 데도 기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2000년에 6월 2950명의 관상 동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결과를 혈액순환 저널에 발표했는데 오랫동안 만성 질환을 앓아온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첨단 수술로도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없고 혈관을 지속적으로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원 후에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 분야 수석 의사인 리차드 크라스키 박사는 협심증을 오랫동안 앓아온 환자에게 첨단 의학적인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우리가 죽음을 예방할 수 없는 것처럼 심장마비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관 확장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심장 동맥에서 얼마든지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예방은 결국 인체의 모든 혈관들을 평소에 잘 관리해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다른 의사들에게 더 단순하게 말하고 싶다. 아니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 육식과 지방 섭취를 당장 정지하고 채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심장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지구촌 오지마을 수준까지 내리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말이다. 나는 환자들은 그렇게 했고 모두 나았다. 1985년에 이것은 지구에 사는 인간 중에서 4분의 3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병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한 의사의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기꺼이 채식을 실천했던 환자들은 모두 심장병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간의 유전자와 95%가 유사한 원숭이들의 심장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인간도 똑같이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모두 내 실험에 적극 동참했다. 우리의 실험 결과는 우리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환자들은 내 실험에 동참하겠다고 결정했고 채식은 그들의 질병을 멈추게 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혈관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었다.
생생한 실험 결과로 인해서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관한 최고의 치료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실험해 볼 수 있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상동맥 질환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한다면 반드시 9살 어린이와 혈관처럼 깨끗해질 수가 있다. 이런 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사들에게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 환자들은 그렇게 엄격한 채식을 잘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환자들은 어떻게 설득했길래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30여 년 전 거의 죽어가는 관상동맥 질환자들을 설득해서 성공했던 일들은 거짓말이란 말인가? 왜 내게 온 환자들은 모두 채식을 결정했고 그들의 환자들은 모두 채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인가? 나는 그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고통을 통째로 없애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바이패스 또 혈관 조영술도 스탠드도 필요 없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 우리 몸은 모든 혈관 시스템을 정화시켜서 9살 어린이의 깨끗한 혈관으로 되돌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환자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말이다. 그러저 여행의 배 안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 처음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런 방법은 환자에게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 나도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의사들이 전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 몇 번 챙기자고 채식을 권유할 의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혈관질환 환자가 바이패스 시술을 받을 경우에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평균 2.4%이고 수술 중에 중풍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은 5%다. 스탠드 시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 중에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은 4%, 1%는 사망한다. 이 통계에 살을 더 붙여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지난해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스탠드 시술이 있었으므로 4만 명 이상의 환자가 수술 중에 심장병에 걸린다는 말이고 1만 명이 사망한다는 말이다. 1만 명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군인이 사망한 숫자가 비슷하다. 1년에 미군이 1만 명이나 죽는다는 사건은 거의 학살이라 불릴 만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비뇨기과 의사 윌리엄 엔젤은 이렇게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 실수가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환자에게 수술을 강요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근에 내 환자 한 명이 심장병 치료 중에서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2004년 9월 오하이오주의 오스터시의 보험 책임자로 일하던 짐 밀리건은 아내와 함께 주방에서 토마토를 씻고 있었다. 그러더니 종이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누울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통증이 계속 와서 앉아서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날 아내의 부축을 받아서 동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거기서 심장마비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 것이다. 짐은 급히 구급차에 실려서 콜럼버스시에 있는 큰 병원을 가서 혈관 조영술을 받았는데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의사가 스탠드를 넣기 위해서 커튼을 삽입하자 갑자기 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무시무시하게 쓴맛이 입에서 느껴졌다고 했다. 온몸이 떨려왔다. 일종의 과민성 쇼크를 경험한 것이다. 혈관 조영술에 사용된 염색약이 극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스탠드 시술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짐은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 후에 넉 달이 지나서 핵스캐너로 심장을 해보니 심장의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자심실 구혈율의 면적 피를 부분에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50% 이상이 정상인데 40%로 떨어져 있었다. 2005년 1월에 짐이 전화를 하고 나를 찾아왔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논했다. 불과 넉 달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54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몸무게는 114kg에서 91kg으로 줄었다. 그의 원래 심장병 의사는 그가 다시 콜럼버스로 돌아와서 혈관 조영술을 받고 다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지만은 그는 단호하게 79kg으로 치료하겠다고 전했다. 나는 일이 너무 바빠져서 나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다른 심장병 의사에게 글을 보냈다. 짐에게 SLS 팀 박사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였고 난 안심하고 짐을 그에게 맡겼다. 석 달 후에 2005년 4월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왼쪽 심장의 활동성 좌심실 구혈률이 62%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의 심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랫동안 갚아내느라 허덕여온 빚이 완전히 청산된 것이다.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 과민성 쇼크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체중도 더 많이 빠졌고 이러다가 흑하고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니 날아갈 듯이 기뻤다. 수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관상동맥 환자에게 수술 중에 심장마비가 걸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했을 때 위험에도 상관없으니 그냥 수술해달라고 대답하는 환자가 있을까? 바이패스나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의사에게 듣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를 상상해보라. 바로 그 환자들이 체중을 감량해서 기뻐하고 협심증이 사라져서 환호하고 혈당이 정상으로 들어서 눈물을 흘린다면 어쩔 것인가? 바로 그 환자들이 더 이상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되고 산더미 같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각종 테스트에서 정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혈관에 덕지덕지 붙은 플라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쩔 것인가? 그렇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된 후에 살아났다. 그들이 의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음식이 살린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질병을 퇴치했으며 죽을 때까지 구세어린 의 혈관을 가지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수십 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내가 보장한다. 처음에 설마 하던 사람들도 모두 병을 퇴치했다. 7년 전 피츠버그에 있는 한 의사가 나를 찾아왔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바이패스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여 조금 망설이시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저명한 심장 전문의에게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바이패스가 아니라 스텐트 시술을 권했다는 것이다. 스텐트 시술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피츠버그 의사는 내 프로그램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왔다. 나와 대화를 나눈 후에도 많이 망설이다가 돌아갔다. 사회생활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회 활동을 좀 줄이면 가슴 통증도 멎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7개월이 지났을 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가슴 통증을 여전히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선택이 좀 실망스럽지만 목소리 톤을 높여서 다시 한번 설득했다. 고든 박사님, 저에게 16일만 맡겨주세요. 저희가 당신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승낙했다. 약속했던 16일이 지나 정말 그렇게 되었다. 거짓말처럼 2주가 지나자 가슴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마침내 우리 프로그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채식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까닭이다. 나는 요즘 큰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 옛날에는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수술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들은 수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다. 존 오훌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신체의 장애를 의지로 극복한 사람이다. 16살의 지하실에 폭약 시험을 하다가 오른팔을 완전히 잃고 그나마 왼손도 손가락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미띠에 입학했으며 유능한 항공기 엔지니어가 되었다. 또한 크리켓 경기의 챔피언이자 브리짓 하드 게임 선수이기도 했다. 그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혈관 조영술로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있는 3개의 관상동맥 중에서 2개는 80% 막혔고 1개는 100% 막혀 있었다. 모든 환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당연히 가슴을 절개하고 바이패스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 수술이라는 기초에 오르라는 의사의 강압적인 명령을 받고
열차에 타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열차를 타지 않았다. 그의 두뇌에 있는 또 다른 과학자가 열차의 승선을 거부한 것이다. 그는 수술을 거절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죽상경화증을 퇴치하는 테라피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해서 나의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존과 그의 아내 캐서린은 즉시 나를 찾아왔고 망설이지 않고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존이 채식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96까지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은 34로 내려갔다. 1년 후에 존을 처음 검사했던 심장병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심장으로 뛰었습니다. 딕 디부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이자 뉴욕주의 컨테이너 리사이클링 회사 사장이었다. 2004년 가을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가슴이 가끔씩 째어오는 것을 느꼈다. 진짜를 해봐도 별 뚜렷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는 계속해서 마라톤에 참가했다. 그러다가 2005년 2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왔다. 다시 진찰을 해본 결과 오른쪽 관상동맥이 막혔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아스피린 그리고 베타 차단제를 처방했다. 그래도 통증이 줄지 않았다. 그는 달리는 대신에 걷기를 택했다. 그런데도 그해 여름까지 통증이 계속되었다. 그해 9월 혈관 조영술로 검사해보니 딕의 관상동맥 2개가 모두 막혀 있음을 확인했다. 자외선 동맥과 자전하행동 맥의 80%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딕의 담당 의사는 혈관 확장 시술이나 스탠드 시술은 위험하므로 바이패스 시술을 하기로 하고 스케줄을 잡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배정되었다. 그런데 딕은 혈관 조영술이 끝난 후에 우연히 콜린 캠벨 박사의 음식과 질병에 관한 명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읽게 되었다. 캠벨 박사는 그 책에서 내 얘기를 많이 다루었는데 딕이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2005년 10월 9일 딕은 그의 아내 로잘린과 함께 나를 만나러 왔다. 그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끝에 12월까지만 채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본인의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서 딕에게 10월 26일에 와주면 어떻겠냐고 전화를 했다. 딕은 나에게 2달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터여서 담당 의사를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일이 발생했다. 불과 11일 만에 가슴 통증이 멈춘 것이다. 그는 걸어다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약속을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가 넘는다고 경고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49로 떨어졌다.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개선되었다. 나는 7에서 10일마다 전화를 걸어서 변동사항을 체크했다. 2006년 1월 우리가 처음 만난 10일째가 지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스키와 같은 힘든 운동은 당분간 접고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한다고 했다. 이런 가슴 통증 없이 학교 운동장 서너 바퀴는 걷더니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존 오홀과 딕 디보아의 경우를 보면은 음식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몸의 질병을 퇴치시키는지 알 수 있다. 1년 2년 천천히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불과 2주도 되지 않아서 증상이 사라진 딕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만성적인 관상동맥 환자들에게 바이패스 시술이나 스탠드 시술처럼 손쉽게 해결해 주는 수술은 정말 위험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는 믿을 정도로 낙관주의자는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채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해왔고 내 인생 모두를 바쳐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그 첫걸음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소고기 지방에 찌든 식단이 인간의 건강을 함께시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이 우선이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로버크 보켈 박사가 함께 식사를 한 후에 팔뚝 위의 상완 관상동맥을 압박했다가 풀어서 혈관의 손상 정도를 증명해냈던 방법을 미 전역에 확산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공립학교에서 바트를 반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식당들은 어떤 음식이 바트에 적합하고 어떤 음식이 바트에 저촉되는지
소비자인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알려줄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마트에 있는 모든 식품의 상표에 바트르 여부를 의무화하면 이것이 우리 목숨을 빼앗는 음식인지 살려내는 음식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순진한 상상도 해본다. 나는 이것이 도저히 미국과 같은 상급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막강한 자본과 그에 기속된 미디어에 철저히 기만당해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진실이라는 작은 등대불을 비추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등등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1986년 저명한 심장병 의사 철학자인 루이스 토마스는 한 강연에서 혈관 진화를 대하는 첨단 의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이패스 시술과 혈관 확장 시술은 반쪽짜리 기술이라고 말했다. 윤리적이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너무도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4장의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식사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의 성공은 환자 본인이 질병을 퇴치하려는 강한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 다시 되풀이하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채식 중심의 식사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필요할 경우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사선 일이라도 집중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혈관 대백에 성체를 주어서 플라크와 혈전을 만드는 어떤 음식물의 섭취도 금지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환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한다. 오히려 반대가 성립한다. 조금만 먹어도 난리가 난다. 생각이 바란다. 아니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내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들과 비슷하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지구에 살면서 어떻게 햄버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감자튀김,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내가 같이 사랑하는 음식 어떻게 포기한단 말이죠? 내 친구 변호사 한 명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관성동맥 질환과 같은 큰 병이 걸릴 때에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심장병 환자 4명 중에서 1명에게서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이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일수록 입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지방이라는 독성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음식 환경을 뚫고 나가기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해서 살살 먹는 음식만 가르치고 있는 것,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는 그런 베스트 요리책 저자들과 심지어 우리 정부까지 건강한 음식 습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나쁜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은 우리가 모두 지방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헤로인, 코카인, 니코틴을 감시하는 뇌 감각 수용세포는 지방과 설탕에도 똑같이 중독 현상을 일으키도록 반응한다. 이렇게 중독. 10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넬 화학감각센터에서 지방 섭취의 양이 지방의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결과를 했다. 모넬 측에서는 건강한 지원제를 선반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소고식 고지방을 계속해서 먹게 했다. B그룹은 전체 칼로리 중에서 20%만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줄였다. C그룹은 지방을 15% 이하로 대폭 줄인 음식을 먹게 했다. 12주가 지나자 A와 B그룹은 지방에 대한 중독성이 예전과 변함없었다. 그러나 실험기간 동안에 지방을 15% 이하로 줄인 C그룹에서는 지방에 대한 중독성이 사라졌다.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실패한 이유는 간성동맥 질환의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환자들이 지방을 계속해서 섭취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심장병 진단을 받기 전보다 지방 섭취를 약간 줄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지방은 처음 동맥에 상처를 입혔던 그 지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연히 심장질환은 계속된다. 마약을 조금씩 줄여서 마약을 끊는 마약 중독자가 없듯이 담배를 조금씩 줄여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없듯이 술을 조금씩 줄여서 술을 끊는 알코올 중독가 없듯이 내 실험에 참가했던 환자들의 식사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저치로 설정했었다. 우리는 절대로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식만으로도 하루에 섭취한 총 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9에서 11% 정도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넬 센터의 실험에서 그랬듯이 우리 실험에 참여했던 환자들도 대부분 지방에 대한 중독성이 사라졌다. 12주가 지나자 우리 환자들은 더 이상
지방에 저항하느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고 식당에서 지방을 완전히 퇴치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 식단의 변화가 한 사람의 사고와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에 중독되었을 때 자신감을 가져라. 석 달만 지방 섭취를 하지 않으면 중독 증세는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지방을 먹지 말라는 것은 통곡물이나 야채나 과일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류와 유제품에 또 기름에 들어있는 과도한 지방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연향을 점점 알게 될 것이다. 전에 못 느꼈던 향과 맛과 감촉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매일매일 장기물이 나타나서 괴롭겠지만은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요네즈나 빵 등의 무지방이나 지방재료라고 써 있다고 해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한 개당 0.5g 미만의 지방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 작은 지방들이 모여서 다시 지방에 중독시킬 것이다. 또한 저지방이나 지방 이프라는 말에도 절대 기만당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들이 모여서 홍수처럼 밀려와서 동력을 맡기게 하는 일이 너무도 흔하기 때문이다.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친구를 당신 집에 초대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신을 잘못한 사람이 당신을 초대했을 때는 좀 당황할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해지는 것이다. 초대한 사람에게 초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몸이 나빠서 채식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데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우유나 기름을 전혀 먹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하면 된다. 초대해준 것은 너무나 고맙고 저도 꼭 가고 싶지만은 폐해를 끼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괜찮다면 제가 식사를 한 후에 집에 방문해서 차나 와인 같은 것을 마시면서 대화해도 된다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이럴 때는 보통 초대하는 쪽에서 원하는 음식이 있으면 제가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단한 샐러드나 빵 또는 데친 야채나 구운 감자면 충분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진심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해보는 인사처럼 초대한 것이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말이다. 여럿이서 식당에 갔을 때 갑자기 식당에 갔을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밖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는 해서 또 미리 이야기해서 식당에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좀 불편한 것들은 그런 것좀 지혜롭게 하면 되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 에서스틴 프로그램의 12개는 뭐냐? 육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지 마라, 생선을 먹지 마라, 어떤 종류 유제품도 먹지 마라, 계란을 먹지 마라, 어떤 기름도 먹지 마라, 현미를 먹고 통곡물만 사용하라,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라. 과일을 직접 먹는 것이 좋고 향을 내기 위해서 과일 주스를 살짝 첨가하는 정도는 상관없다. 견과류를 먹지 마라. 심장병이 없는 사람도 평소에 견과류를 먹은 사람도 안 된다. 아보카도를 먹지 마라. 코코넛을 먹지 마라. 콩 제품은 조심해서 먹어라. 콩으로 만든 치즈에는 기름과 카세인이 많이 함유되는 등 정제된 콩 제품에는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참. 이렇게 해서 우물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7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여기까지 또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